사는 게 힘들기만 한지 누가 인생이 아름답다고 말한 건지 태어났을 때부터 삶이 내게 준 건 끝없이 이겨내야 했던 고난들 뿐인 건 그럴 때마다 나는 거울 속에 나에게 물어봤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자, 김난영 아나운서. 요새 첫눈 소식도 좀 들려오고 부쩍 날씨 추워진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네, 저는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이제 수능 시험이 좀 다가왔구나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수능 날만 다가오면 추워지는 건지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자,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잖아요. 네. 자, 올해도 코로나19 때문에 수험생 건강 관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집합 행위도 금지된다고 하는데요. 올해도 역시 시험장 앞에서 후배들이 선배들 응원해주는 모습은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 때는 사실 그게 하나의 추억이었는데 네. 요즘 수험생들한테는 좀 아쉬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자, 전국의 모든 수험생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무탈하게 시험 잘 치렀으면 좋겠고요. 저희도 열심히 더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헬로티비 뉴스 오늘도 힘차게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문제를 두고 여전히 찬반 갈등에 부딪혀 있습니다. 시설 대비 공무원 수가 부족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공단 근로자의 처우가 낮아질 거란 우려가 충돌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골목 상권 살리기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에 나섰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고흥 들국화 정원에 20여 가지가 넘는 국화가 만발했습니다. 지난 1997년 처음 조성돼 올해 13번째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영록 도지사가 쌀값 하락 방지를 위해 시장 격리 추진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283만 톤으로 내년 예상 수요량보다 26만 톤이 과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은 무려 700여 곳에 달합니다. 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드라마 세트장 같은 관광시설과 환경, 녹지시설까지 포함한 집계인데요. 이 시설들을 통합관리할 순천시설관리공단 설립 문제가 여전히 찬반 갈등에 부딪혀 있습니다. 네, 공공시설 대비 공무원 수가 부족해서 공단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공단이 설립될 경우 공단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처우가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공청회에 이어 집중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주 열린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공청회.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용역 결과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을 검토한 결과인데 공공시설 700여 개 가운데 단 7곳이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에코촌 유스호스텔과 자연휴양림, 드라마 세트장 등이었습니다. 이후 시작된 토론회. 유영갑 순천시 의원이 의장을 맡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이 열띤 논쟁을 이어갔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공무원 인력 확충 어려움으로 인한 공단 설립 불가피,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 악화 우려, 팽팽하게 맞선 찬반 대립을 끝내기 위해 집중 토론회가 또 한 번 열렸습니다. 가장 먼저 행정시설 대비 공무원 수 부족 문제로 공단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열띤 찬반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지역별 특수한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건비의 추가적인 자율 범위를 1%에서 3%까지 허용하며 그 자율 범위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기준 인건비 제도에 묶여 인력 확충이 불가하여 공단 설립이 필요한 이유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1%, 1% 늘렸을 경우는 여기는 이 기준 인건비제 기준이 늘어나는 자율 정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주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 악화 우려 주장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공단이 설립돼 시설이 위탁 운영되면 공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처우가 계속해서 낮아질 거란 주장입니다. 넘길 거냐 말 거냐 하나씩 넘기다 보면 언젠가 다 넘어간다. 이분들이 지금 현재 거기서 일하고 있는 분이 다른 과나 다른 부서로 배치가 되는 것이지 공단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여기 이제 듣고 계신 토론자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정확히 말씀을 드릴게요. 순천시의회는 토론의 내용을 토대로 이달 말 열릴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 전체 의원들의 찬반 의견을 수렴하고 설립 여부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공청회 토론을 2회차 진행을 하는데 이 이후에 진행될 257회 정례회 때 의원님들과 지금 토론회를 통해서 모아진 의견을 토대로 가부를 반드시 결정할 계획입니다.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순천시 의회. 순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찬반 갈등은 과연 어떻게 결론 지어질지 관심이 높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 지 열흘가량 지난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의 수입은 좀 나아졌을까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동안 답답했던 사람들이 이제 모임도 많이 하고 또 소비도 늘리기 시작했으니까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는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에서도 좀 팔 걷어붙이고 도움을 줘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광양시가 골목 상권 살리기 대책을 구상했다고 하는데요. 송하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광양시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김수미 씨. 지난해 초 갑자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예약 100여 건이 취소됐습니다. 아연실색했던 김 씨는 사태가 장기화되자 여행업을 사실상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악의 불황에 빚으로 버텨야 했던 건 김 씨뿐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100%라고 보면 되죠. 100% 가면서 아예 여행업이 전멸이었으니까요. 문을 닫는 부분들이 한 30% 이상 문을 닫았을 겁니다. 문을 닫았고 또 제2의 알바 부업을 찾는 부분들도 거의 50% 이상. 그다음에 실업이 돼가지고 근근히 대출로서 근근히 이어가고. 김 씨처럼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광양시가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실업급여와 취업 알선을 보장하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1인 자영업자는 보험료의 30%를 광양시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이끌 전망입니다. 또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 주간 세일 행사를 기획하고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소비자는 싼 값에 이용하고 상인들은 매출을 올리도록 돕겠다는 겁니다.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또 위로도 해주고 골목상권 회복함으로써 사회적 분위기 전환도 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농가와 관광업 지원 사업도 추진됩니다. 지역 특산물 판매 전용 온라인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확장 가상세계를 통해 지역 명소를 둘러볼 수 있는 콘텐츠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2년여 동안 생계 유지의 막다른 길에서 버텨온 소상공인. 내년부터 광양시가 새롭게 추진할 사업들이 침체됐던 지역 경제를 탈피할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네, 날씨도 제법 쌀쌀해졌고 나뭇잎들도 빨갛게 물드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나들이 객들도 쉽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 네, 고흥 천만송이 들국화 정원에도 국화의 향연을 만끽하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잇따랐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노란 국화가 언덕을 가득 메웠습니다. 사이사이 심겨있는 형형색색의 다양한 꽃들도 가을 정취를 물씬 풍깁니다. 20가지 종류가 넘는 국화와 다양한 꽃들이 심겨 있는데요. 바람이 불면 향긋한 꽃향기가 은은하게 풍깁니다. 고흥에서 가장 많은 국화를 감상할 수 있는 곳, 고흥읍 장수호 인근에 있는 들국화 정원입니다. 1997년에 처음 조성돼 축제로는 올해가 13번째입니다. 들국화 정원은 국토부 아름다운 길 100선에도 선정됐고 2018년에는 전라남도 민간정원 7호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저희 들국화 농장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갖춰가지고 다른 시군하고는 좀 차별화가 됩니다. 또 꽃은 아무리 깊은 산중에 피어도 벌과 나비가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도 모이게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관광객들의 발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짙은 가을의 향기를 맡으며 산책하는 부부의 모습도 눈에 띕니다. 여태까지 너무 갇혀 있고 이랬는데 여기가 너무 힐링이 되고 굉장히 좋아요. 봄, 가을 찾고 있는데 봄에도 좋지만 가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주말에는 보통 300여 명이 찾는데 지난 주말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달고나 체험을 진행해 많은 아이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화를 감상하며 산책도 하고 그네 타기나 소화분 구매, 짚라인 체험도 가능한 고흥 들국화 정원. 황칠나무와 어우러진 풍경까지 더해 고흥의 힐링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쌀값 하락 방지를 위해서 2021년산 쌀 수확기 공급 과잉 예상 물량에 대한 시장 격리 시행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283만 톤으로 내년 예상 수요량 357만 톤보다 26만 톤이 공급 과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고 쌀 가격이 21만 원 아래로 떨어진다면 결국 쌀 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며 정부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결단이 필요할 때라고 전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변동직불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시장 격리는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유일한 버팀목이라며 정부는 법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 쌀 공급 과잉 예상 물량에 대한 시장 격리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대비해 쌀 과잉 생산이 예상되어 쌀값 하락에 대한 농업인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전라남도는 정부에서 법에 명시된 요건에 따라서 쌀 공급 과잉 예상 물량에 대한 시장 격리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광주에 이어서 전남 목포를 찾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과 발자취를 되돌아봤습니다. 윤 후보는 11일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을 방문해 기념관에 전시된 각종 전시물을 둘러본 뒤 살아생전 민주주의와 인권, 국민통합과 용서를 실천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귀중한 계기였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호남권 공약을 소개해달라는 질문에는 적절한 자리가 아니라고 일축하면서도 호남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에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균형 발전을 이루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광주 5.18 민주묘지에서 5월 정신을 반드시 세우겠다고 적은 박명록 글귀에 대해선 반드시는 똑바로, 그러니까 반듯하게 하겠다는 의미로 적었다며 평소에도 자주 쓰는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더라도 저를 반대하는 분들 대해서도 다 포용하고 모든 분을 다 국민으로 모시고 국가 정책을 펴나갈 생각입니다. 전남 지역 일선학교에서 방과 후 학교 교사에게 시설 사용료인 전기세 등을 물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도의회 윤명희 도의원은 전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방과 후 학교 교사 계약 시 명시된 강사료를 강사에게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며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전기세를 공제한 후에 강사료를 지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전라남도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순천 지역 학교 13곳에서 방과 후 학교 강사 계약 시 명시된 강사료를 전액 지급하지 않았고 강사료에서 전기료와 냉난방비 등 학교 시설 사용료인 수용비를 공제한 후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남도가 정책 연구 용역 결과를 제때 공개하지 않아 도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경선 전남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연구 용역은 추진 상황과 성과품, 활용 결과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감사 대상 기간에 체결된 용역 28건 가운데 공개된 건 5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종 보고의 직후에 공개해야 하는 용역 성과품은 완료된 9건 가운데 2건에 불과해 적극적인 공개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목포 사막도 요트마리나의 민간 위탁사 선정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막도 크루즈를 비롯한 관련 업계는 성명을 내고 최근 목포시가 사막도 요트마리나의 위탁 운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비공개로 발표 순서를 추첨하거나 특정 대학에만 40분 넘도록 발표 시간을 보장하고 해당 대학의 이해관계자들이 심사위원에 참여한 건 특혜라며 이해관계자인 심사위원 2명을 제척하면 정족수가 미달돼 심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참가 업체 6곳 가운데 3곳만이 제시간에 도착해 나머지는 오는 순서대로 추첨을 진행했고 발표 시간을 20분 안팎으로 제한한 건 첫 번째 발표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진 탓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사위원 선정의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 측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 전남이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